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많은 좌파의 지식인 정치인들이 조국이 부는 나팔을 따라서 열심히 행진했다가 벼랑 끝에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물론 친문 세력들이 잔뜩 모여있는 우물 안에서 자신들의 지지 기반이 강화됐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물을 뛰쳐나와서 더 넓은 광야의 시각으로 보자면 그들은 지식인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가장 핵심적인 가치, 이성, 합리 이런 것들을 완전히 포기한 채 지식인의 나락에서 추락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설가 조정래, 공지영, 시인 안도연 이런 사람들은 친문이니 반문이니 이런 걸 떠나서 그들의 작품을 좋아했던 많은 중도층 인사들, 이런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있는 것이 적지 않습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들의 책을 갖다 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국을 따라갔다가 추락한 지식인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설가 조정래. 70대 후반의 이 노 작가는 조국은 정직하다고 얘기했습니다. 봉하마을에서 열린 유시민과의 토크 콘서트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한 인물이 없다. 그만한 맷집이 없다. 그만한 정직이 없다. 태백산맥, 한강, 아리랑 세 개의 근현대사 시리즈로 수백만 권의 베스트셀러를 기록한 조정래. 조정래의 이 말은 조국은 정직하다. 이 말은 2019년 최대의 궤변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아마도 가장 큰 폭으로 추락을 한 지식인이 공지영일 것입니다. 그는 초창기서부터 조국 사태 초기서부터 맨 앞에 나서서 여검투사 역할을 했습니다. 많은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문재인을 믿으니 조국을 믿는다. 문프, 문재인 프레지던트를 믿으니 조국을 믿는다. 완전히 일종의 문재인 종교의 열성 신도 같은 이런 식의 얘기를 쏟아냈습니다. 진중권이가 정의당에 실망했다면서 탈당계를 내자 결국 이제 철회를 했습니다마는 오랜 친구인 진중권을 신랄하게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공지영은 얼마나 이 조국 사퇴에 관해서 충격이 큰 것인지 그 반응도 극단적인 히스테리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다. 검찰은 한 가족을 살해했다. 문재인에게 조 장관의 사의를 반려해달라. 어쩌면 조 장관은 국민에게 직접 신의를 묻고 있는지도 모른다. 19일 서초동으로 모이자 이번 주 민주당의 지지율이 폭망하기를, 민주당이 조 장관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것이지요. 가장 앞서 나가서 가장 열심히 옹호한 그 격차만큼 조국 사퇴 때문에 충격이 크고 그 충격의 격차만큼 극단적인 히스테리적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말이죠. 이 공지영이라는 여성 작가의 아주 복잡다면한 실체를 볼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공지영을 소설로도 하나의 추리소설, 심리 추리소설, 심리 스릴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이회수. 이회수는 그러니까 조국 가족, 조국의 딸의 잘못이 정유라에 비하면 조족지혈도 못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정유라는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이라도 땄습니다. 이회수는 서초동에서 열린 촛불 집회 연단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도 조국을 수호하는 대열에서 열심히 싸운 것이지요. 네 번째, 시인 안도연. 검찰과 언론을 승냥이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승냥이는 인도의 들개입니다. 먹잇감을 산채로 뜯어먹는 인도 들개들. 안도연도 그 충격의 크기가 공지영 다음인 것 같습니다. 안도연도 반응을 보였는데 이상한 얘기를 쏟아냈습니다. 아주 난해한 얘기를 쏟아냈습니다. 시인이라면 독자나 일반 국민들이 알아듣기 쉬운 용어로 그 쉬운 용어 속에 깊은 뜻을 담는 재주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거꾸로 아주 난해한 표현 속에 얕은 뜻을 담았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칼과 풀립의 싸움이었다. 풀립이 버티자 칼은 풀립을 난도질했고 풀립은 결국 스스로 목을 꺾었다. 슬픈 일이지만 슬퍼할 필요는 없다. 칼이 풀립을 이긴 게 아니다. 칼은 머쓱해지겠다. 칼은 이제 해야 할 일이 없다. 칼은 풀립의 뿌리를 보지 못했다. 풀립이 칼을 이긴 것입니다. 이긴 것이다. 아니 칼이 왜 해야 할 일이 없습니까? 정경심을 다시 소환을 해서 이번 주말쯤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되고 법원의 판단을 바라봐야 되고 그리고 조국을 수사해야 되고 그리고 수사 결과를 발표해야 되고 공소 유지를 해야 되고 얼마나 칼이 할 일이 많습니까? 조국을 풀립으로 미화했습니다. 아마 풀립처럼 눕다. 그 소설 제목에서 따온 것 같습니다. 마치 이것도 일종의 약자 코스프레입니다. 외유내강이다. 조국은 풀립처럼 목을 꺾고 누웠지만 결국은 풀립이 칼을 이긴다. 뭐 이런 이상한 아주 난해한 얘기를 쏟아놨습니다. 화가 이목상. 청와대에 한때 걸렸던 대규모의 촛불 집회 그림. 그 그림의 주인공 이목상. 이목상은 검찰과 언론을 수구 기득권 세력이라고 몰아붙이면서 조국을 옹호했습니다. 다섯 번째, 김어준. 논문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것이 중요한 사실이다라고 자신의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운영이 되는 편파방송, 라디오 방송에서 저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새빨간 거짓말로 드러나서 아주 머쓱해졌습니다. 왜냐? 조국의 딸이 이 허위로 등재된 논문을 고려대 입시에 제출했다는 것이 자료로 드러났습니다. 김어준. 여섯 번째, 김종민 민주당 의원. 위조인 것이 드러나면 장관을 그만둬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사문서가 위조면 조국 후보자가 사퇴를 하고 위조가 아니면 위조라고 주장했던 의원들이 사퇴를 해야 한다. 동양대 표창장 위조가 맞다라고 정경심이 남편인 조국에게 얘기를 한 것을 한국투자증권 그 자산관리인이 들었습니다. 김종민 의원 사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 일곱 번째, 유시민. 유시민은 아주 최전방에 나서서 여검투사는 공지영, 남자 검투사는 유시민이었습니다. 자, 유시민은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도 많이 쏟아놨었습니다. 검찰은 가족을 상대로 인증극을 벌이고 있다. 그 촛불 집회에 참석한 이 대학생들에게 왜 얼굴을 마스크로 가리느냐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유시민은 아직도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것일까요? 멘붕 상태에 빠져 있는 걸까요? 그동안 자신이 쏟아냈던 말을 어떻게 뒤집을까 고민하고 있는 걸까요? 또 하나 재미있는 사실은 좌파 중에서 가장 문재인 정권에
물질적 혜택을 보고 있는, 돈을 가장 많이 빨아들이고 있는 김제동과 주진우는 조국 사퇴에서도 침묵을 지켰고 이후에서도 침묵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가장 많은 돈을 번 사람들이 가장 입을 닫고 있습니다. 희한한 관계입니다. 감사합니다.